제작국 충남의 미래를 만나다 정치 펀치! 김주영 인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천안TV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챙기셨죠? 오랜만에 여성 정치인을 모셨습니다. 국민의당 천안시 신순옥 지역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천안TV 시청자 여러분께 네. 간단한 인사와 함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안TV 시청자 여러분. 먼저 천안TV 개국 1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2021년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해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10살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정치하는 엄마이면서 또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는 여성학을 공부한 여성학자, 교수, 사회복지사, 또 여성기업인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정치와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의당 천안시을 지역위원장 신순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최근 당원 모집 플랜카드를 게시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어떻게 좀 모집이 좀 됐나요? 네. 이제 국민의당을 좀 홍보하고 이제 당원들 배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얼마 전에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막 전화를 해주시고 그렇진 않지만 한 분 한 분 뜻이 있는 분들이 전화를 주시면서 많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 지지자라고 하면서 당원 가입도 해주시고요. 또 우리 당은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지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응원의 목소리도 문자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다니면서 네, 저희 국민의당 홍보도 하고 있고 네, 또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님을 많이 저희가 지금 지지하는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도 이렇게 제3당에 네.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꾸준히 계시다는 이야기를 네, 네. 들었거든요. 아, 네, 응원의 메시지 들을 때마다 힘이 네, 나시겠어요? 네. 네, 힘 있는 사실은 양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3당에서 정치를 시작하셨고 그 상당에서의 정치가 힘들지 않으셨나요? 네, 사실 거대 양당에서 놓고 보면 국민의당은 사실 군소 정당이긴 한데요. 어찌 보면 기득권 거대 양당이라고 네. 했을 때 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기 어떤 정치적인 소신이나 목소리를 좀 반영하기가 어렵고 네. 또 기득권을 대변하기 때문에 어떤 개혁이라든지 변화의 목소리가 내기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네. 어떤 정치를 발전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피해를 국민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득권 양당의 폐해 속에서 다당제가 정말 필요하다. 또 이 시대에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네. 다원화되고 다양화되어 있는 예. 이 사회에는 무엇보다도 다당제가 정착이 돼야만 우리가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그런 사명감 속에서 국민의당에 입당한 지가 2016년에 처음 입당을 해서 네. 2017년도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띄웠고 또 2018년도에는 지방선거에서 제가 직접 뛰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제가 청년 정치인으로 시작을 해서 네. 어느덧 네, 이제 기성 정치인 국민의당에서 활동한 지가 이제 벌써 한 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네, 처음은 청년 정치인으로 정치를 시작하셨고 네. 지금은 천안시을 지역위원장까지 오셨어요. 네. 그러면 꾸준히 정치인으로서는 성장을 하신 건데 정당으로서는 사실 군소 정당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처음은 38석이나 가지고 있는 제3당으로서는 입지적인 출발을 하신 게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국민의당 탄생은 국민들께서 제3당이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다당제가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 속에서 38석을 지지해 주셔서 국회의원들이 38명이 탄생을 했는데 어느덧 이 정말 국민들의 열망과 지지하고는 다르게 또 지난 대선 국면에서 또 네. 뜻하지 않게 또 네. 드루킹 댓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원조 국민의당이 굉장히 많이 왜곡된 이미지로 또 사람들 많이 오해를 받는 그런 분위기가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거대하게 그래도 상당으로서 큰 네. 정당이었는데 다시 군소 정당이 된 네. 국민의당을 다시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이유가 특별히 무엇인지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다당제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믿는 정치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는 1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원래 국민의당에서 또 저희가 통합도 되고, 또 민생당에 가서 또 다시 국민의당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크고 작은 정치적인 풍파를 겪어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당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정착이 되면 기득권 양당을 타파할 수 있고, 네. 기득권 양당이 타파되면 국민들을 위해서 정당들이 눈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더 나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건강한 정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국민의당에 남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머릿속에 지금 스치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정의당도 있고, 민생당도 네. 있고, 또 이제 국민의당이죠. 네, 지금 네. 이렇게 3당으로서는, 현재로서는 다 고만고만한 네. 위치에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이제 네. 국민의당에 소속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제 정치적 철학과 가치가 중도 실용이라고 하는 것에 네.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예. 예,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에서 몸담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시군요. 네. 근데 이제 여성 정치인들이 정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네.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여성 정치 얘기할 때는 보살핌과 돌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 정치, 뭐 지방자치에서 생활 정치 얘기할 때 그런 보살핌, 풀뿌리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네.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 여성과 정치는 늘 큰 화두입니다. 네, 제가 처음에 서두에 저는 뭐 쌍둥이를 키우는 네. 정치하는 엄마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예, 독일에서 메르켈 총리가 16년 동안 국민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명예롭게 퇴임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명예롭게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바로 민주주의와 인권 이런 가치라는 큰 틀 안에서 그 엄마의 정치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엄마 리더십을 독일어로 무띠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무띠 정치를 네. 소통과 배려, 네, 어. 경청의 리더십으로 잘 승화를 시켰다라고 네네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참 본받을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성이라서 특별히 어느 분야에 더 두각을 나타내거나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네. 저는 그냥 뭐 환경이라든지 보유, 교육, 또 문화, 복지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여성의 시각에서 어떤 네. 여성의 경험과 또 여성의 삶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녹아내는 정치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여성의 특징을 살려서 네, 여성의 네. 어떤 고유의 영역들을 만들어간다는 이야기시죠. 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보면 가부장적 문화가 잔재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또는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그 가부장제 속에서 정치든 어느 영역이든 여성이 마음껏 자기 사회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사실이긴 한데요. 그런 성평등이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 가장 급선무는 저는 무엇보다도 고정관념 또는 네. 선입견, 편견을 깨는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갑자기 생각나서 편견이라고 말씀하셔서요. 네.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개가 뭔지 아세요? 네, 편견. 네, 사실 그 면접 볼 때 아직도 면접관이 그 여성 면접자들한테 뭐 남자친구 있느냐 또는 뭐 결혼 계획이 있느냐 또 네. 결혼한 사람은 있는 애를 언제 낳을 거느냐 뭐 이런 얘기들 아직도 그 면접 채용 중에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단순히 그러니까 여성을 어떤 사무실에 꽂히라거나 성적 대상화로 하지 말고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똑같은 인격체로 바라보는 이러한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뭐 오피스 누나 발언을 하거나 또는 네. 쩍벌남 또 자기 아내를 와이프를 집사람이라고 부르는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에 네네. 좀 젖어 있는 후보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좀 이런 후보들이 자기 자신부터 좀 반성하고 성찰하는 노력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이렇게 하나하나를 따지게 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는 네. 문화가 가부장적이었기 때문에 잔재되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이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출연을 하게 됐고 네.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로 인해서 여혐을 불러와서 여성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도 지금 우리 사회잖아요. 여기에서 네.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를 가지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사회적 공간과 국민의 지지를 받아 남녀가 함께 협력하는 성평등을 이루는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그 지혜로운 방법은 사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같이 논의를 해보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학문적인 용어로 극단적 페미니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진 않고요. 네. 급진적 페미니스트라고 얘기를 아,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 세상이 아직 다 변하지 않고 우리가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데이트 성폭력이라든지 네. 엠번방 성범죄 예. 사건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고 있구나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좀 과격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우리 사회가 네. 지난 성전환 수술했던 변희수 하사가 네, 네. 끝내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좀 우리 사회가 정말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양성 평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이게 남성이 여성의 그 자신의 몫을 뺏어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정말 우리가 평등한 입장에서 사회 구성원이라는 그런 대등한 입장에 놓고 봤을 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대상이어야지 누구를 혐오하고 차별하거나 여혐으로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에너지를 빼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건 지혜인 것 같아요. 그죠? 급진적이라고 너와 내가 다르다라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성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게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전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성평등이라는 네. 이제 가치 아래서 네. 우리가 급진적이지 말아야 될 테고 네. 또 그러한 상황에 네. 어떤 부분이 나타나도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되고 뭔가 사실 들여다보면 그런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내 스스로도 거기에 너무 견고하게 있다 보니까 내 스스로 이게 여혐인지 아닌지 또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쉽게 내뱉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고 서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가벼운 질문으로 들어갈까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도전을 하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네. 제가 이제 2018년 충남 광역도 비례 1번을 달고 바른미래당 대표 선수로 뛰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면 안타깝게도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2022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가 궁금해요. 이제 내년에 물론 지방 선거도 있지만 네. 지금 이제 저는 지역위원장으로서 지금 저희 중앙 선대위도 출범을 하고 내년 대선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에 대한 생각보다는 좀 잠시 접어두고 안철수 후보님을 위해서 당선을 위해서 저는 좀 열심히 뛰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러면 내년 있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셨고 내년 지방 선거에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지만 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지금 현재 대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내년에 점퍼 색깔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아니, 저는 오렌지색을 좋아합니다. 오렌지색을 좋아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생각과 가치를 저희는 함께 따라가기 때문에 저는 그 분이 가는 길을 함께 동행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 이제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국민의당은 어쨌든 안철수 후보님이 네. 정권 교체에 대한 이렇게 국민들의 열망이 대단한 가운데 후보님이 중심이 돼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네. 또 저는 지역위원장으로서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고 네. 있는데요. 당연히 네, 저도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어서 끝까지 안주할 수 있도록 함께 뛰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쌍둥이 어머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육아와 정치를 병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세요? 네, 사실 일과 가정을 병립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쉽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과 가정이 어렵기도 하지만 지금은 또 코로나 국면이어서 네. 오늘 보니까 확진자가 막 7,0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위중한 상황이기도 한데 아이가 이제 코로나 하면서 몇 개월 동안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집 밖을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아이가 이제 코로나 블루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막 네, 울먹이면서 코로나 너무 싫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제 가슴에 와 박히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학교를 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나오면 바로 자가격리 2주 동안 들어가고 또 밀접 접촉이 되면 갔다가 바로 귀가를 해야 되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일과 가정이 불안한 상태이기도 하고 어렵긴 하지만 우리 또 자녀가 정말로 좋은 토양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 좀 열심히 정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네.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어떤 정치 하시고 싶으세요?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아이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치적인 토양을 만들어주는 네. 그러한 역할을 앞장서고 싶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신순옥 위원장님이 네. 생각하는 정치를 5글자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정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형태의 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란 사명과 봉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명과 봉사 네, 너무 네, 좋은데요. 네. 이런 정치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걱정이 하나도 없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네. 어떤 기득권 양당 정치를 탈파하고 우리와 또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미래에 지금보다는 더 좋은 정치를 펼쳐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아, 예, 그러셨군요. 네, 아주 멋지시고요. 뭐 저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천안TV 시청자 여러분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만남의 소중함 또 그리운 벗들과 술 한잔이 그렇게 큰 행복인지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TV 시청자 여러분 힘내시고 따뜻한 연말 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 제3당의 국민들이 공감했고 뜨겁게 지지했던 시절이 있었지요. 정작 제3당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3당의 역할보다 자신들의 입신양명에 매몰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3지대라는 정당에서 뛰어내려 양당 체제에 올라탔던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위대한 국민들은 그들을 단 한 명도 선택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천안TV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버릴 줄 알고 국민과 국가가 우선인 정치인을 선택해 발전하는 대한민국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직접 부른 노래 동행과 함께 그간의 활동 모습도 함께 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주영이었습니다. 그대 매일 어딜 바라보나요? 그대 매일 무슨 생각하나요? 나는 느낄 수 있죠. 나도 바라고 있죠. 그대와 나
함께 꿈꾸는 세상. 난 그대 곁에 서서 난 그대 손을 잡고 그대와 함께 걸어가면서 난 그대 행복 위해 내 모든 걸 다 바쳐 난 오직 그대만을 봅니다. 단 한 곳 국민만을 봅니다.